제 30살을 돌아보면 키워드는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불안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감정이고 그냥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돼서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저자 김은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은 생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업은 내 꿈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이너가 저의 꿈은 아니에요. 제 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제가 책을 내서 지금은 작가라는 직업이 또 생겼는데 작가도 제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제가 강연자이기도 해서 강연자도 제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성향과 기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잘 맞는 사람인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를,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인생 미션을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한 바구니에만 넣어 놓으면 그게 잘 안 풀렸을 때 인생 전체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미션이 정해지면 그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직업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직업을 바꾸던 아니면 엔잡러처럼 여러 가지 직업을 하던, 맞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조금만 더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3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상황에 의해서 관리의 역할을 받게 된다면 빙의하지 말자. 빙의하는 게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실무자의 실수나 실패를 마치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멘토링해서 라고 자꾸 본인의 일이라고 빙의를 하다 보니 둘 간의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요. 빙의하지 말고 각자의 스페이스를 존중할 것.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오픈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말 것. 특히나 요즘의 MZ 세대 분들은 오픈된 정보 속에서 자라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리더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고급 정보, 이런 건 없는 세상에서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소유해서 공유하지 않으려는 리더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는 동반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맥락을 이해해야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무자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내 디자인이 사용될 만한 공간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관찰하는 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을 할 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들 혹은 유사한 서비스들을 좀 찾아서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고요. 디자인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세요. 나 혼자는 안 풀리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어 보면 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공유해 드리면, 제가 삼성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원형의 스마트워치 디자인을 최초로 해야 되는 과제를 맡았는데,
사실 원형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네모난 형태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수많은 연구와 패턴과 라이브러리들이 생겼지만 원형 디스플레이에 맞춰진 레퍼런스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생각도 고정관념들이 생겨서 원래 텍스트는 좌측 정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패턴, 우리가 배워왔던 이론들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디자인을 다 버리고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갔어요. 다 밖으로 나가서 무조건 동그랗게 생긴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전자기기에는 원형의 형태가 없었지만 우리가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원형의 형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지하철역에 쌓이는 원형이잖아요. 신촌, 이대 이렇게 원형의 사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형이라는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조형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가 풀어냈거든요. 이렇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결과물을 보고 많이 괴로워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5년 차에 내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위로가 저한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요. 그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억을 들여서 만든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졸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 세상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 거고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대작들이 나오는 거라서 필요한 과정이다. 결과물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산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과거의 산물로 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앞으로 내가 이런 결과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서 지금의 결과물이 내일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피해야 하는 일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다. 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물 안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개구리인 게 싫으면 개구리 안 하면 된다. 근데 사실 태어난 걸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개구리가 어때서